일단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살 팁부터 보겠습니다. 나살 팁의 구성 요소는 이제 막실라와 나살 스파인으로 이루어진 뼈 부분과 그다음에 septum과 로어 레터럴 카틀리지로 이루어진 연골 프레임워크 부분,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스킨 앤 소프트 티슈 엔벨롭 SS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뼈와 연골과 그 위를 덮는 살, 이 세 가지 요소 조합으로 코끝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어 레터럴 카틀리지 LLC는 가장 트라이포드 코끝에 대한 트라이포드 삼각대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로어 레터럴 카틀리지는 메디알 그 파란색 부분인 메디알 부분, 그리고 초록색 부분인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도움 부분, 빨간색 부분인 레터럴로 구성이 되는데 두 개의 LLC 쌍이 코끝의 모양과 지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 레터럴 크러스 두 개가 각각이 두 다리를 형성하고 이제 파란색 모여 있는 메디얼 크루라 쌍이 중심 다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과 septum 연골이 저희 비주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의 각도가 복코 그리고 날렵한 코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바깥쪽 콧구멍을 좀 지지하는 역할도 하며 위에 있는 어퍼레터럴 카틀리지와 붙어 있고 코의 바깥쪽 지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커널 septum이라고 이 네모나게 생긴 연골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널 septum이라고 하는데, posterior septal angle은 뼈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anterior septal angle은 돔 쪽에, 그리고 membranous septum은 미디얼 이 다리 중앙 다리 쪽에 리가멘터스하게 또 일라스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 SST 역시 팁 데피니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꺼울수록 코가 뭉툭해 보이고 얇을수록 코가 날렵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울 경우에는 저희가 두꺼운 부분을 얇게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그 비주를 잘 과교정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살 팁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물들에는 리가멘트 그리고 엘라스틱 파이버 등이 붙어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안정화를 하는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포드 삼각대 이론이 코끝에 대한 이론인데 구조적인 서포트와 다이나믹스를 결정합니다. 이 위에 두 다리가 있고 가운데 한 다리가 있어서 삼각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팁을 프로젝션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거나 여기 부분들이 길어져서 여기 부분이 길어져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잘라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 로테이션도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이제 두 다리 중에 앞에 부분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로테이션이 될 거고, 위에 부분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거면은 이제 디로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이제 하는 끝뒤는 연골 비수술적으로는 연골을 짧게 할 수도 길게 할 수도, 그리고 트리밍 할 수도 없고 박리나 절개, 수척 그리고 그래프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코 수술에 비해서는 변화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유지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심각한 스카, 컨트랙처, 인펙션 같은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필러와 실 그리고 보톡스를 가지고 이제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구조적인 지지와 다이나믹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필러는 이렇게 베이스에 쌓거나 비주 쪽을 채워주고 팁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콧대 쪽과 돌줌 쪽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사이사이에도 군데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이 아래에 있는 LLC를 이러한 근육이 아래로 내리는 다이나믹스를 보톡스로 블락을 시켜주면서 블락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주 쪽에 넣거나 콧대 쪽에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일 시술로 비주 시술을 팔로우 해보면 코끝 부분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실이 돌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들은 팁 부분을 이 부분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엘스코, 오늘 소개해드릴 엘스코는 코 안에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잠깐 이동을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자 부목 형태로 코 안에 위치하게 되고 이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에 이중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그로 인해 더 오래 가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코필러와 코실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필러는 말 그대로 필러이기 때문에 체험으로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고 코실은 특히 팁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코실의 원리는 넣어준 실이 이제 뭐 코그 바이리 디렉셔널이나 멀티 디렉셔널적인 코그로 늘려준 것에 대해서 안티 컴프레시브하게 작용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부피로 볼륨아이징 해주는 일종의 부목 컨셉이었으나 볼륨아이징 된 효과가 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얼굴 실 리프팅에서의 원리랑은 좀 다르죠. 얼굴 실 리프팅은 이제 처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프팅 파트가 있고 위에 단단한 고정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떨어져 있는 부분을 걸고 위로 당겨서 단단한 부분에 고정시키는 리프팅의 원리인데 코실에 대해서는 그런 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스코는 기존 코실에 비주 콧대 따로 있었던 것을 하나의 L 스트럿으로 L자 부목으로 볼륨아이징, 안티 컴프레시브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얼굴 실 리프팅 원리처럼 이 콧 기둥 부분을 리프팅 파트로 그 다음에 이 콧대 부분을 픽세이션 파트로 하여 모양을 이렇게 뺐을 때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에 대항하는 텐션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L자 부분으로 접힌 부분이 팁에 위치하게 돼서 직접적으로 팁을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술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엘스코는 방향성이 있는 실입니다. L자로 접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끝에 제대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캐뉼라 바깥에 있는 이 꼬다리 부분이 위로 향한 채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통상적으로 위콧구멍 어퍼마진과 팁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잡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시술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할 수 있지만 코가 큰 경우, 서양인을 한다거나 코가 비주가 긴 경우를 할 때는 저희 이제 엘스코가 비주에 대응하는 길이가 20mm이기 때문에 20mm를 넘을 수 있으므로 다른 비주실 제품을 먼저 좀 깊게 넣어서 좀 세워주고 그다음에 엘스코를 통해서 팁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다른 시술과 컨비네이션 하여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 방식, 시술 엔트리 포인트에 따라서도 또는 가이드가 있지만 그 가이드보다 더 깊게 넣는 방식으로 이 L자 모양을 점점 쌓는 형태로도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실들과 결합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비주 부분을 이제 부목을 세울 때 콜로멜라 스트레스를 세울 때는 이제 그 나살 스파인 쪽부터 뼈에서부터 지지하는 느낌으로 깊게 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이때 이제 그 손으로 왼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핀치를 해서 최대한 코 끝을 세워서 위로 당긴 채로 넣고 빼면서도 그걸 계속 위로 당긴 채로 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술 시에 엘스코와 L자로 접힌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떤 위치에 위치시킬 것인가, 좀 더 아래에 위치시킬 것인가, 위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캐뉼라에는 가이드 마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참고만 할 뿐 고객의 코 모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고 이제 가이드대로 한다면 이대로 이제 시술을 맞춰서 한다면은 엔트리 포인트 3mm 아래에 L자로 접힌 부분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꼬다리가 위로 향한 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콜루멜라를 손으로 핀치해서 최대한 당긴 채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가 사라질 때쯤, 스펀지의 가린 부분까지 사라질 때쯤에서 잡고 뺀 상태로 이제 위쪽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실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실들과는 다르게 캐놀라를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코 모양을 앞으로 팁이 살게끔 몰딩하면서, 다음 영상 주세요. 몰딩하면서 빼시는 게 코 모양 효과를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항상 위로 보이게끔 집어넣으시고, 콜루멜라를 직접적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환자분들은 그냥 코를 전체적으로 좀 잡아준 상태로 시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따로따로 하던 거를 그냥 한 번에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서 시술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술 영상을 캡처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캐놀라를 끝까지 이제 위치시킨 뒤에 코 모양을 앞으로 좀 팁을 살린 방식으로 좀 당겨서 몰딩을 하면서 빼시는 게 제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들어주시면. 부터 하시는 뭐. 네, 일단은 요 영상을 캡처해서 실시간으로 변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취를 했고요. 그리고 코 신경 마취로 이 양쪽 부분에도 좀 마취를 해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위를 향한 채로, 이거는 일단 그 엘라스트에서 나온 비주 PCL 실과 결합한 시술이라서 먼저 이 환자분, 이 고객은 일단 이 콜루멜라의 길이가 조금 긴 편이셔가지고 먼저 PCL 비주실로 조금 깊게 삽입을 한 뒤에 추가로 엘스코를 2줄 컨비네이션하여 시술하였습니다. 하나만 넣어도 일단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만 넣어도 일단은 확 사는 게 있고요. 그리고 2개를 넣으면은 사실 하나를 넣었을 때보다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큰 변화는 하나를 넣었을 때 보통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엘스코를 이 위에다가 추가로 넣는데, 마찬가지로 제일 코를 잡고 최대한 위로 당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뺐고, 이 경우는 이제 비주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위에 엘스코를 얹는 느낌으로 캐놀라의 가이드라인대로 하여 이 엔트리 포인트에서 3mm 정도 아래 L자 접힌 부분이 위치하도록 시술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뺄 때는 코를
팁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기면서 몰딩하면서 빼었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 고객님은 엘스코 세 줄만 넣어가지고 전과 직후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은 코 모양은 전반적으로 예쁘나 이 팁 자체가 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스코로 비주에 깊이 박지 않고 코 엔트리 포인트에서 3mm 정도의 L자가 위치하게끔만 시술을 하여 시술 직후에 라인이 떨어지는 게 일자로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2주가 지난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엘스코 2줄을 넣은 분인데 시술 전에 약간 납작한 형태가 시술 후 3일째 사진은 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분은 이제 6주 팔로우를 하는데 6주 팔로우 해도 물론 시술 3일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팁 부분이 여기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날렵한 모습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술 과정에서 실시간 변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독만 한 상태고 이게 마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취만 해도 어느 정도 볼륨 이펙트가 있으니까 조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PCL 비주실 한 줄 넣었을 때 큰 변화를 겪고 2줄 넣었을 때 좀 견고해지고, 이 상태에서 엘스코를 한 줄 한 줄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요것을 이 돌줌의 차이 없이 바이어스 없이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엘스코를 추가로 2줄 더 시술한 데이 좀 더 날렵한 코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넣은 엘스코는 코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모든 실들이 조직 내에 들어가면 레인포스 이펙트, 스카폴드 이펙트,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전달 방해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코실과는 다르게 엘스코는 L자 모양으로 나살 팁을 포함하여 인터널 스플린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얼굴실 리프팅의 효과처럼 이제 리프팅 이펙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사게 하려면 환자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환자 만족도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효과는 이미디어트 그리고 롱텀 어느 정도 롱텀하게도 좋아야 되고 비용은 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시술이란 시간이 짧아야 되고 만족도 높아야 되고 부작용 걱정 없어야 되고 효과가 떨어질 때쯤에 또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수가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코 시술을 보게 되면 일단 코 시술 자체는 필러든 실이든 시술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환자 만족도는 직후에 굉장히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롱텀하게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일단 코는 필러 부분이 좀 위험 부위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필러로만 모양을 좀 잘 만들었을 때 직후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바타 코처럼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고, 그다음에 코실을 넣은 뒤에 효과가 짧다고 바로 떨어졌다고 컴플레인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실이 튀어나와서 돌출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엘스코를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코실과 필러 병합 요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에 필러 1cc만 넣는 경우는 덤핑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실과 병합을 해서 옵셀링을 하는데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수술보다는 시술의 장점은 일단 최소 침습이고 상처, 다운타임, 그다음에 심각한 합병증 예를 들어 그런 구축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아까 그 레스틀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라는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그럼 코 시술을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일단 과거에 수술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코를 손으로 pinch해봤을 때 여유 조직이 좀 많고 하여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들부들하면서 잘 늘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필러를 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험프를 가지고 있고 그 위치와 유무 그리고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험프가 있을 때에는 이제 실하게 되면 험프 지난 부분들은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좀 시술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돌슴 쪽에 소프티슈 여유 정도가 너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실 하나만 넣어도 다 비쳐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필러를 병합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필러는 디테일을 살리기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데, 코실과 같이 하게 되면 실이 지지체 역할도 하고 함께함으로 더 적은 양의 필러가 사용되므로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고, 코실은 원하는 볼륨과 디테일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그 단점을 코필러와 같이 하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술적으로 완벽한 코 모양을 만들려면 이제 필러와 코실의 콜라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왜 엘스코냐? 코는 L자니까 엘스코입니다. 이 엘스코는 일단 의사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러한 실 관련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특허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비주 한 줄, 콧대 한 줄의 가격 합친 것보다 엘스코 한 줄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는 방식이랑 거의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길고 돌출 걱정은 줄고 코끝 효과는 좀 더 커진 실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